자, 안녕하십니까. 대양전기직업전문학교 유선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어드릴 문제는 24년 3회차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전기산업기사 3회차 자기학 보건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건 문제다 보니 문제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유형별로 다 다르긴 해요. 그래도 중요한 건 꼭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나오는 문제는 놓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두 개의 코일 AB가 있는데 이 코일을 직렬로 접속을 했더니 합성값이 하나는 119, 또 하나는 19예요. 이 뜻은 뭐냐면 직렬로 접속했을 때 큰 값이 바로 가동이죠. 자, 가동 접속 119 주어졌고, 그 다음에 반대로 했을 때 요건 차동이 되겠네요. 자, 차동 11 주어졌어요. 이때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20mH, 요거를 L1이라고 하겠습니다. 20이 주어졌다면 결합계수 K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이 결합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L2도 필요하죠. 그죠? M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 M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L2를 구한 다음에 결합계수 K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M의 값은 가동과 차동이 주어지면 아예 수식으로 암기해두세요. M은 두 개를 뺀 값을 4로 나눈 거죠. 4분의 119 마이너스 11 하면 27이 나올 거예요. 27mH. 그리고 L2를 한번 구해볼게요. L2는 가동값이든 차동값이든 합성값 식을 주어져서 L2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가동값으로 정리하면 가동값 119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K, 자, 2에 자, M 요렇게 해서 계산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게 119고 얘가 20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이 27이에요. 그러면 L2로 정리하면 L2는 얼마일까요? 나머지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119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요거 빼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L2가 45가 나오겠네요. 45. 자, 미리 헨리가 계산됐습니다. 그럼 결합계수 K는 M과 자,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 K 루트 L1 L2니까 이걸 K로 정리하면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 L1 20 L2 45분의 상호 인덕턴스 27이 될 거고, 뭐 30분의 27이 되니까 0.9가 되겠네요. 0.9.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자, 조금 쉽게 푸는 요령, 뭐 정확히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클수록 K는 커요. 알겠죠? 이 차가 클수록 그만큼 결합계수 K도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최대값 이렇게 찾아도 되겠어요. 만약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해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표피효과에 관련된 문제죠. 이 표피효과는 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자기학뿐만 아니라 전력에도 표피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 표피효과에 관련된 이 내용을 일단 정의를 아셔야 돼요. 표피효과는 뭐냐면 주파수가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강자성차일수록 전류가 요 말이 써 있잖아요. 어디로 집중한다? 표피로 집중하여 흐르는 현상을 바로 표피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자, 도전율, 초전도체일수록, 그리고 비투자율 뷰가 클수록, 강자성체일수록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보시면 도체의 교류가 흐르면 전류 밀도는 표면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죠? 맞죠? 이게 표피 효과의 정의니까. 2번 보시면 고주파일수록 심하지 않아. 요렇게 써 있어요. 고주파, 주파수가 클수록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 4번 모두 맞는 설명이고, 이 문제도요, 잘 생각이 안 나면 2번, 3번 내용을 잘 보세요. 서로 반대로 돼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3번은 비유전율이 2.4인 유전체 내의 전개 세기가 100이고
자, 단위 잘 보세요. 100mV/m라고 줘졌네. 그 다음에 유전체 내에 자, 이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때 최적당 에너지죠. 이 전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인지 최적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최적당 에너지는 자, 세 가지씩이 있어요. 2분의 1 ED, 2분의 1 입실론의 E제곱, E입실론분의 D제곱. 요게 최적당 에너지고, 자, 문제에서 보면 전개하고 비유전을 줘줬으니까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겠어요. 단 주의할 건 요 단위를 반드시 환산해 줄 거. 자, 100 곱하기 밀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1 볼트 퍼 메타가 되겠네요. 전개 세기가. 그럼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가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승, 입실론 S 2.4에다가 전개 세기는 0.1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 1, 2, 3, 4 보기를 보니, 자, 상수가 다 다르잖아요. 상수가 다 다르면 상수만 뽑아내서 계산해 보세요. 요건 상수 영향을 안 미치니까 2.4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8.85 이렇게 해서 연산하면 돼요. 아시겠죠? 계산하면 아마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줄 퍼 메타의 3승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코일로 감겨진 환상 자기 회로에 철심의 투자율 뮤, 그 다음에 길이가 L, 이때 미소 공급 LG를 만들었어요. 이때 자기장이 이전에 약 몇 배인가, 이것도 아예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철심 저항이 뮤 S분의 L인데 원래는 얘를 빼야 돼요. 얘를 빼야 되는데 얘가 워낙 작아. 얘는 길고 얘는 짧으니까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철심 저항.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 저항까지 합치면 얼마? 뮤제로 S분의 LG.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전체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극이 발생하기 전 저항은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극 발생 전 저항 뮤S분의 L로 이렇게 나누면 1 플러스 뮤제로 L분의 뮤 LG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철심값과 공급값이 서로 교차로 곱해져. 왜냐면 나눠주니까. 알겠죠? 철심값, 공급값이 교차로 곱해진 걸 찾아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1번이 되겠죠. 5번은 다음 중 변이전류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변이전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식이죠. 이 변이전류는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전류로서 자,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속밀도의 시간적인 변화, 그리고 전속밀도가 입실론이니까 이 값을 대입시키면 입실론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요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발생하는 전류냐면 유전체의 변이를 일으킨다. 그래서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전류, 그래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죠. 자, 맞는 설명이 뭐가 맞을까요? 전속밀도 시간적인 변화율이다. 1번이 맞네요.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자, 6번은 균등하게 자화된 구자성체가 자화될 때 감자율은 그랬는데, 이 감자율은 자성체가 자화가 되면 이 자계를 감소시키는 자계를 바로 감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자성체는 아예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 값이 얼마냐면 3분의 1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7번 볼게요. 자, 요건 경계 조건인데, 자, 시험에서 경계 조건은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자, 7번 보시면 경계면의 전속과 전기 이력선이 경계면의 수직으로 도달한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수직으로 도달한다. 자, 수직이면 자, 전개된 전기 이력선은 이제는 전혀 굴절이 없어요. 우리 빛을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수직으로 입사를 하면 굴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일 때 연속인 게 전속 밀도이기 때문에 전속 밀도는 연속, 즉 경계면 양쪽이 서로 같다. 연속이란 뜻이. 그 다음에 자, 전개는 수평일 때 연속이기 때문에 전개는 경계면 양쪽이 서로 달라져요. 불연속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이 전속의 속성은 유전율이 클수록 몰리는 속성이 있고, 자,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몰리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요거 계산하기보다는 설명에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해당되는 거 바로 2번에 나와 있네요. 전속과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은 자기저항에 관련된 문제죠. 이 자기저항은 단면적이 주어졌을 때는 요식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식이 있어요. 기자력 식에 의하면 파이분의 ni가 있고요. 자속이 주어지면 요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 단면적이나 길이가 주어지면 뮤 s분의 l 적용하면 돼요.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자, 적용해 볼까요? 여기다가 적용해야지 맞겠죠. 식은 어떻게 적용할지 문제를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뮤가 공개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다가 S가 단면적 얼마? 0.1이죠. 그죠? 아, 비투자율 빠졌네. 비투자율이 50, 그 다음에 단면적이 0.1분의, 자료의 길이는 0.8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응? 자, 1.3 곱하기 10의 4승으로 나오나요?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이 웨버 포멘탈 제곱의 평등 자개 속에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 도선을 자개와 30도 각도로 놨대요. 여기서 이게 오류가 났어요. 이거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문제에서. 자, 평등 자개 속에 길이 30cm 도선을 30도 각도의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이동했다면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그래서 이거는 도체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기전력, 즉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과 같은 값이죠. 자, 이는 VBL 사인 세타. 이건 회전에 의한 값이기 때문에 식이 생각 안 나면 모두 곱하고 사인 세타 곱해서 연산해도 돼요. 대부분 계산으로 페이크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V가 30, 차속 밀도 2, 그 다음에 도체 길이 30cm니까 0.3에다가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V 나오나요? 자, 9V. 그죠? 요렇게 약분되니까 요것만 계산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에 20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에 500kV 전압을 가면 누설전율은 단 비유전율이 2.2, 고유주항은 10에 11승이다 그랬는데, 이 문제 잘 보면 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 누설전류잖아요. 자, 누설전류는 전류식을 연상해 보세요. I는 R분의 V, ohm의 법칙이 R분의 V잖아요. 이때 R이 뭐냐? 유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R은 부하가 아니라 무슨 저항이냐면 절연저항이에요. 절연저항. 여러분 6장에 보면 R과 C의 관계식에서 RC는 로의 입실론이라는 식 아시죠? 요게 회로에서는 시정수잖아요. 그죠? RC는 로 입실론. R로 정리하면 C는 뭐가 돼요? R은 C분의 로 입실론이 되고, 이걸 여기다가 적용하면 누설전류 IL은 로의 입실론분의 CV 이렇게 나. 이것도 식이나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식을 암기해 두세요. 알겠죠? 자, 요게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누설전류. 자, 로가 10에 11승, 그리고 입실론은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 2.2 분의, 자, C가 20마이크로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에다가 V가 500kV 500 곱하기 10에 3승, 요렇게 해서 연산하면 되고, 요거 환산하면 5.13 나올 거예요. 근데 답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숫자가 바뀌어 나오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30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30. 자, 30이면 요거 1.5배 하니까 대략 7.5 정도 되나요?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20으로 주어지면 5.1인데 30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식 생각 만약에 뭐 숫자 생각 안 나면 꼭 계산해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전개색이, 자개색이 주어졌고, 여기 에너지가 자유공간 사이를 C, 여기서 C는요, 자유공간 C 사이를 C 메타 퍼 세크로 주어졌네. 이 광속이에요. 그죠? 그죠? 빛의 속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지나는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에너지일까요? 바로 전자파 에너지죠. 이 전자파는 진행 방향이 포인팅 벡터라고 해서, 포인팅 벡터가 자, 전개와 자개를 외적을 취한 값이에요. 외적. 그런데 이 전개와 자개가 서로 벡터 간의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만 따지면 P는 E와 H, 원래는 사인 90도예요. 근데 사인 90도 1이니까 EH가 되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위가 얘는 볼트 퍼 메타, 얘는 암페어 퍼 메타니까 볼트 암페어가 바로 와트죠. 그래서 와트 퍼 메타의 제곱, 또 와트가 줄 퍼 세크니까 줄 퍼 메타의 제곱 세크, 요렇게 단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로 이렇게 포인팅 벡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 바로 EH로 나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 이 문제 한동안.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전개 2가 루트 2, 2에 요거는 최대값이죠. 자, 여기 볼트 퍼 메타로 주어졌고, 이때 평면 전자파가 있는데 자개의 시로값은 얼마인가 하는데, 전개와 자개의 시로값을 보면 공기 중에서, 자, 이걸 환산한 게 바로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죠. 자, 이 특성 임피던스는 자기학에서도 나오지만 회로에서도 전력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고유 임피던스라고도 칭하는데, 특성 임피던스는 임의 공간에서 전개와 자개가 진행이 된다면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율이고, 이 값이 루트 입실론 분의 뮤예요. 근데 공기 중이라면 이 값이 얼마냐면 377 또는 120 파이와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회로나 자기학, 이 회로나 전력에서는 루트 요거 비례하는 게 C고 요거 비례하는 게 L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연관된 식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자개예요. 그럼 자개를 정리하면 전개하고 이렇게 자리 바꿔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개 H는 377분의 얼마? 전개의 시로값. 이 값을 환산하면 약 2.65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전개는, 이 자개는 환산할 때 전개를 377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개를 환산할 때는 377을 곱해서 연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13번. 자, 13번은 고립 도체구의 정전 용량이 50 피코페럿일 때 도체구의 반지름이 약 몇 센치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고립 도체구는 절연체 안에 도체구 혼자 있을 때 독립구라고도, 독립 도체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때 C의 값은 바로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A예요. 공기 중이라면 입실론 제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공기 중에서 독립 도체구의 정전 용량인데 반지름 A로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구는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식이죠. 만약 반구라면 여기를 2로 나눠서 반구를 2파 입실론 제로 A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는 9니까 4로 적용하면 되고, 반지름 A로 정리하면 A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C가 되겠죠. 이때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 상수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때 C가 50 피코니까 50 곱하기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환산하면 되고, 요것만 따지면 상수가 45가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정전기의 쿨롱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비유전율 구익 유전체 중에 1cm 거리를 두고 1 마이크로 쿨롱과 2 마이크로 쿨롱의 두 점전화가 있다면 서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이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의 세기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의 Q2죠. 그죠? 요거는 이 정전기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식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 값이 바로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여기에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의 Q2.
계산해 볼까요? 입실론 S가 얼마예요? 자, 9 곱하기 자 1cm니까 0.01의 제곱분의 자 전하량 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2 마이크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환산하면 어차피 9는 약분되고 상수는 2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20하고 200 중에 하나네. 이건 계산기 눌러보면 될 거고 자 정답은 20N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은 전류의 세기가 I암페어 반지름 R미터 원형 선전류 중심에 M에버의 가상 점자극을 뒀다면 이때 받는 힘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여기서 M에버의 자극이 있다면 이 점자극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어요. 자개 안에서. 자 F는 MH란 식이죠. 그죠? 자개와 힘과 자극과의 관계식. 이때 자개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때 자개 H는 원형 선전류 중심이라 했잖아요. 원형 코일 중심 자개예요. 그 값이 얼마죠? 원형 코일 중심 자개가 바로 2R분의 I가 되겠죠. 권수 1톤으로 잡으면.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볼까요? 자, 16번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 A메타 중심 간격 D메타 A에 플러스 람다 쿨롱퍼메타 B에 마이너스 람다 쿨롱퍼메타의 평행 원형도체가 있다. 평행 원형도체. 이때 D가 A보다 아주 크다. 즉 얘는 거리니까 멀고 A는 도체 반지름도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성립했을 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자,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은 C가 얼마냐면 ln의 A분의 자, 요거에 자, 유전체까지 반지름 B분의 2파이 입실론이에요. 자, 이건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요게 동축 케이블인데 얘는 동축 케이블이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이기 때문에 이 C가 두 개가 직렬로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왕복도체는 요거의 2분의 왜냐하면 정전 용량 계산 방법이 임피던스 반대로 계산되잖아요. 요거의 2분의 1을 취하면 즉 2분의 1 곱하면 2만 약분시키면 돼. C가 얼마예요? ln A분의 자 여기는 간격 D 원래는 A를 빼야 돼요. 요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아시겠죠? ln A분의 D-A분의 여기에 파이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 요렇게 환산이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전력에서 배우는 작용 정전 용량과 똑같은 값이에요. 그 값이 얼마였어요? 자, 로그 10에 R분의 D분의 0.02413이잖아요. 단위가 공기 중 유전율 마이크로 킬로미터 여기에 단위가 다 환산이 된 거예요. 입실론 제로가. 아시겠죠? 이거 다 환산하면 요거하고 같은 값이라면. 그러니까 LN은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항상 심선 반지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로그 함수의 분수식에 분모로 들어가요. 알겠죠? 요거는 없애면 돼요. 왜냐면 D-A에서 D가 A가 아주 크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정답은 몇 번이 답일까요? 일단 분자에 파이가 들어간 시. 자, 2번, 4번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분수에, 분모에 항상 심선의 반지름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단면적의 S제곱미터, 이때 자료의 길이가 L, 자, 이때 투자율 뮤, 환상철심에 1m당 권수 N의 코일을 감았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메타당 권수, 자, 요거 N은 전체 권수를 자, 길이로 나눈 거예요. 1m당 권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전체 권수를 뭐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L은 요렇게 계산돼. L분의 뮤 S 자, 전체 권수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N제곱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N을 1m당 권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점을 찍어서 분류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전체 인덕턴스잖아요. 전체 인덕턴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인덕턴스는 요 식을 이제 응용을 하는데, 자, 요 권수식이 나오게 식을 응용을 할 거예요. 요게 전체 인덕턴스니까, 자, 요거를 단위 길이당 권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 정리하면 L제곱분의 뮤S N-의 제곱이 될 거고, 요게 바로 단위 길이당 권수 N제곱이 되겠죠. 여기 식이 이렇게 돼요. 뮤S 단위 길이당 권수의 제곱. 자, 요것도 아마 스몰 n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뮤S 길이 권수의 단위 길이당 권수 제곱으로 해서. 근데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L을 다시 우측항으로 이항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L이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인덕턴스 L은 뮤S 단위 길이당 권수 제곱에 자료의 길이 L을 이렇게 곱한 식으로 몇 번이 정답일까요? 바로 2번인가요?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혼동되는 문제인데 단위 길이당 권수를 잘 정리해서 적용해 보세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8번. 다음 중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관계를 옳지 않게 대응시킨 것은 그랬는데, 이 자기회로는 먼저 자속이 있는데 자속과 대응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전기회로에 전속이 아니라 전류죠. 그죠? 이거 주의하세요. 그죠? 자속은 도체를 통과하는 성질이 있고 전류는 도체를 흐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전속이 아니라 바로 전류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은 전자 이 쿨롱이 자기 H내를, 자, H의 수직 방향으로 V m/s의 속도로 돌입했다면, 이때 전자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전자가 받는 힘, 즉 도체가 받는 힘은 두 가지씩 있습니다. 자, F는 IBL, 수직이면 사인 스타 90도니까 IBL과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전류를 구하는 식이, 자,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잖아요. 그죠? 요걸로 적용하면 T분의 2 곱하기 BL이 될 거고, 2는 상수니까 앞으로 잡아 빼고요. 요렇게 식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V예요. 아시겠죠? 2VB. 어쨌든 이렇게 변형을 해도 모두 비례하죠. 그죠? 자, 얘는 전자력이고 얘는 전자 입자가 받는 힘. 그러니까 전류가 나오면 앞식을 적용하고 전하량이 주어지면 뒷식을 적용하세요. 전하가 받는 힘은. 그래서 2VB가 되는데 이때 B가 뮤H잖아요. 공기 중이면 뮤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V 뮤제로 H가 정답이에요. 그죠? 몇 번일까요?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모두 비례하는 것만 찾으셔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0번 볼까요? 자, 20번은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죠. 맥스웰 전자방정식은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적용된 법칙들을 모아서 4가지 식을 정의한 게 바로 맥스웰 전자방정식이고, 1번 보시면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전속은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과 같다. 전속과 전하량 같죠. 그죠? 1번 맞아요. 2번 보시면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자속은 폐곡면 내에 자극의 세기와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자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자속 밀도를 면적 적분하면 이 자속은 성질이 N극과 S극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디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되겠죠. 특히 요거 설명이 아주 잘 나와요. 2번 틀린 설명을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기약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